자,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거는 뼈에 티타늄 나사를 거기다가 심는 거거든요. 나사를 때 뭐 판자에 박듯이 나사에 박아요. 근데 콘크리트나 나사에 박혀 있는 거는 처음부터 고정이 돼서 그냥 별 반응이 없지만, 뼈라는 거는 우리가 나사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우리가 임플란트라는 나사목 같은 걸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금속과 나사의 금속과 뼈 사이에는 우리가 틈이 없어 보여도 굉장히 틈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여기서부터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굉장히 큰 공간인데, 시간이 지나면 임플란트 표면에 뼈세포가 가서 달라붙어요. 열심히 뼈가 자라서, 뼈세포가 자라서 거기 도달을 하는데,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단단해지거든요. 처음에 나사를 박았을 때 프릭션 심어서 단단해졌다 그래서 무조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는 뼈가 임플란트를 딱 심었을 때 임플란트 주변의 뼈가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받아서 녹아버려요. 그 주변이 살짝 녹습니다. 그 다음에 녹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뼈가 생성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신생골이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뼈가 뭐 단단하게 고정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기후기간을 거치는데, 한 달 내로는 사실 어떤 힘도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내에 처음에 되자마자 2주 내에 임플란트 표면에 있는 자기 뼈들이 살짝 녹거든요. 그런 녹는 과정을 거치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말하면 교통정리 같은 걸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이 더 유입될 수 있게, 그게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되면 거기에 새로운 혈관들이 형성되면서 다시 뼈가 잘 만들어지게 유도가 되는 거죠. 그게 뼈를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이해를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충분히 알고 이해하실 겁니다. 부러진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죠. 앞니가 조금 부러지면 그냥 수복 치료로, 떼우는 수복 치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좀 더 많이 부러져서 신경이 노출됐다 그러면 신경 치료를 하고 이를 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부러져서 놀라셔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신경이 노출돼서 신경 치료를 한 다음에 씌워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또 뿌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죠. 뭐 머리만 부러지는 경우가 아니라 뿌리만 부러지는 경우라면 빼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겠죠. 다르죠. 사고로 부러지는 경우에는 힘이 뿌리 쪽으로 전달이 돼서 오히려 뿌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되게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저 이가 바로 단단한 부분에 부딪힐 것 같은데, 이는 잇몸이나 입술로 사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넘어지면 입술이 맞아서 입술이 상처가 나고, 그 힘이 이에 전달이 되면 단단한 치아에는 직접적인 힘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둔탁하게 뿌리 쪽으로 전달이 돼서 되게 넘어지는 경우나, 뭐 그렇게 자전거를 타다가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아서 이가 부러지는 경우는 뿌리 쪽에 해당이 되고요. 충치로 부러지는 경우라면 충치가 진행이 되면서 머리 부분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의 머리가 부러진다고 보는데, 머리가 깨지는 거죠. 실제로 충치에 의해서 부러지는 겁니다. 이가 약해져서. 의치를 씌운다는 표현이 더 맞는 건데, 씹는다는 거는 임플란테이션에서 좀 다른 내용이고, 되게 의치를 집어넣은 경우는 부러진 정도가 심해서 신경이 노출된 경우에, 그 경우에 신경치료를 하고 씌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일 겁니다. 되게 치아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이 자체 내에 있는 실활성이,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가 많이 약해져요. 많이 마르거든요. 많이 약해서 시간이 지나서 지속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는 부러진 경우가 흔하게 있죠. 대부분 앞니가 부러진 경우에 다시 씌웠는데, 그게 부러진 경우라면 되게 머리 부분이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크라운 채로, 이를 씌운 부분 채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뿌리 쪽하고 머리의 경계 부분이 부러진 경우가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발치와 임플란트를 하게 됐죠. 거의 대부분 다. 대부분 이를 빼고 나면 그 치유 과정이, 발치와에서 이가 빠지면은 뼈에서 이가 뿌리 부분만큼 뼈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뼈로 채워지는 과정, 치유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제일 처음에 있는 뼈의 볼륨이 줄어들어요. 뼈의 크기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가라앉게 되죠. 근데 그거를, 뼈의 볼륨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요.
대부분 발치와의 치유 과정을 그대로 두는 경우라는 뼈가 너무 좁아져서 나중에 뼈 이식을 또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를 빼면서 뼈 이식을 좀 하고 치아의 발치와를 잘 보존하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안 하고 옆에 같이 브릿지를 씌우는 경우라도 큰 심미적으로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되게 앞니 전치부 경우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고요. 구치부 경우에는 뼈의 볼륨 자체의 볼륨이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치아의 해부학적인 구조상 그런데 앞니 치아는 앞니가 뼈의 바깥쪽 부분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빼게 되면 바깥쪽 뼈가 굉장히 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안쪽 뼈는 두껍고 그래서 아주 얇은 뼈가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어금니 같은 경우에 이를 빼고 나면 어금니는 치아의 뿌리에 뼈의 치아가 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뼈가 다 충분히 양이 존재해서 뼈의 볼륨 체인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빼도 뼈 이식을 안 해도 발치하고나서 큰 무방하지만 특히 상악 전치부 위의 앞니는 이를 빼면 굉장히 얇은 부분만 바깥에 존재해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뼈 이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숙련도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처음에 앞니가 부러져서 이를 빼야 되는 입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를 뺄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뼈가 손상되지 않게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빼고 그 발치와의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원래 임플란트의 위치하고 이를 뺀 위치하고 일치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왜냐하면 자기 치아는 바깥쪽으로 많이 아까 뼈 바깥으로 위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임플란트는 좀 더 입속 안쪽으로 위치를 해야 돼요. 그 사이에 갭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씹는 과정이 조금 미끄러져서 실제로 정확한 위치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숙련도가 필요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는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는 뼈 이식을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는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뼈 이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염증이 심하게 있거나 뼈의 파괴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아니면 우리가 주변에 염증이 많아서 앞니를 할 때는 심미적으로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모양을 판단하는 것은 치아 모양하고 잇몸 모양하고 두 가지가 관계가 됩니다. 근데 잇몸 모양이 우리가 바람직한 잇몸 모양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치아 뿌리가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부러져서 나간 경우에는 거의 발치 즉시가 해당이 됩니다. 염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으로의 모양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빼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때 엑스레이 상태를 봤더니 치아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치아 사이즈가 뿌리 사이즈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이를 뺐을 때가 그 뼈에 함몰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어도 임플란트를 둘러싸고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잡고 있을 뼈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기다렸다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모든 케이스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서. 근데 그 과정에 뼈가 다 녹아버린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는 그런 경우라면 뼈 이식을 이를 뺐을 때 당시에 뼈 이식을 하고 그러고 기다리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무조건 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보통 3, 4개월 기다립니다. 3, 4개월 정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뼈 이식을 많이 해서 뼈 이식을 미리 했다 그래서 그 기다린 만큼 단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뼈 이식을 해서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속도나 아니면 처음에 임플란트를 해서 임플란트를 집어넣고 뼈 이식을 어쨌든 뼈 이식을 하지 않거나 뼈가 자라나는 속도는 똑같아요. 차이가 나질 않아요, 거기서. 왜냐하면 우리가 공간이 만약에 이만큼의 공간이 남았다고 생각하면 자, 임플란트가 여기다 심고 뼈가 이만큼 빈 공간이 지금 이만큼이 됐다고 생각이 되면 임플란트가 여기 있고 그 기간이면 뼈가 다 차올라와요, 사실은요. 그게 뼈 이식을 했다 그래서 그게 물론 도움은 되긴 하지만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은 되긴 하지만 그게 뼈가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빨리 만들어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발치가 돼야 되는 경우에서 그냥 빼서 치유 기간을 기다리게 되면 그 발치화가 낫는 과정에서 치아가 볼륨이 줄어듭니다. 가지근 뼈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자, 우리가 임플란트 수명이라는 거는 임플란트 자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 둘러싸고 있는 뼈가 얼마나 건강한 뼈가 많은 양이 존재하느냐가 임플란트 수명입니다. 결국은 임플란트 주변에 양질의 뼈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발치를 하고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뼈에 그러니까 조직이 뼈가 낫는 과정에서 빈 뼈가 낫는 과정에서 사이즈가 확 줄어들게 돼요. 그게 리모델링 과정이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볼륨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인공뼈라든지 다른 뼈 이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볼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라고 해서 특별히 치유기간 긴 건 아닙니다. 거의 뼈가 임플란트를 심어지고 주변에 뼈가 골융합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은 기간이 다 똑같아요. 앞니나 어금니나 사실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앞니가 좀 더 길다고 우리가 느껴지시는 거는 일단은 어금니보다 안쪽에 있어서 항상 관심이 일단 많을 테고요. 기간이. 또 두 번째는 심미적인 목적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기간을 좀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원데이 임플란트라는 거는 당일 심고 당일날 이까지 다 올라가는 건데 그런 경우는 앞니 한두 개 정도 앞니를 했을 때는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광고를 했다면 아마도 그냥 광고 목적이겠죠. 그냥 그거는 올바른 광고는 아닙니다. 환자한테 잘못된 지식을 호도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안전한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앞니는 특히. 어금니는 괜찮겠지만. 전체 같은 경우에는 힘이 여러 임플란트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앞니가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앞니가 좀 덜 닿게 할 수가 있거든요. 힘을 안 받게. 근데 앞니 한두 개만 했을 때는 거기에 다른 데로 힘을 분산시킬 수가 없어서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임시 제작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마무리하는 그런 임플란트는 전 세계에 없고요. 여러 개의 만약에 가운데 하나만 심는 경우라면 이 하나가 오로지 그 힘을 다 받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 한 4개나 5개를 쪼르르 심었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 앞니를 우리가 치유 기간 중에는 앞니를 아예 안 닿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힘을 안 받게. 그러니까 뒤에 어금니 쪽으로만 원피스로 형성이 돼서 이쪽에만 힘을 받게 하고 앞니는 힘을 안 받게 할 수 있거든요. 일종의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 정상적인 치아 모양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뼈가 다 굳어지게 되면 골융합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임플란트 주변에 단단한 뼈가 완전히 굳혀지는 그 기간이 3, 4개월인데 그 기간을 거쳐져서 임플란트가 단단해지면 앞니도 좀 닿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앞니 닿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심미적인 목적이죠. 앞니가 빠졌을 때 뺐다 꼈다 하는 틀니하고 고정 틀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앞니는 중요하고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심미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방법을지 틀니를 끼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완성되기 전까지요. 근데 주의할 거는 틀니는 주변에 세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세척을 해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틀니가 오히려 힘을 닿지 않고 한 달 내지 2달간 잘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시켜야 되는데 임플란트가 살짝 끝부분이 일부러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사못 위에 뚜껑을 하나 달아서 거기에 자꾸 건드려서 임플란트에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 뿌리 부분에 새로운 뼈가 잘 붙어야 되는데 그걸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임플란트를 위한 틀니는 임플란트 부분에 절대 안 닿게 해야 됩니다. 치과에 가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봐야죠. 제가 닿는지 안 닿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2달에 한 번 가도 충분합니다. 처음에 대부분 치과에서는 임시 치아가 임플란트에 안 닿게 진행해 놓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아니면 그 틀니가 조금 더 가라앉다거나 그래서 또 변형이 되거나 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다시 조금 조절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안 끼는 게 좋아요. 네, 최소한. 최대 그냥 안 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건 주변이 내려앉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틀니를 끼워서 내려앉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막게 되겠죠. 아니면 치아가 움직이는 걸 막는 건데 다른 방법으로 조절해야죠. 그리고 잘 안 움직여요. 사실 웬만해서. 자, 임플란트라는 거는 이제 자기 제2의 치아입니다.
그것이 그 임플란트가 있기 전에는 사실 충분히 이해를 못했고, 또 임플란트가 지금 상당히 보편적인 치료가 돼가고 있고, 또 그렇게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이가 빠졌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선택은 임플란트를 심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 양쪽을 갈아서 씌우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임플란트가 수명이 오래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자체보다 임플란트 주변에 건강하고 훌륭한 뼈가 임플란트를 많이 둘러싸고 있어야 됩니다. 임플란트를 받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한 과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너무 빨리 재촉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해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 뼈 이식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안 좋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또 그런 경우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그 과정에 혹시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내용을 진행을 할 때 다 이해해서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경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